네, 오늘은 자영에 대해서, 자영이죠. 스스로 형한다. 스스로 나에게 형벌을 가한다. 이런 얘기인데, 감옥이죠. 감옥 간다. 내가 감옥을 가는데, 왜 가는가? 내가 스스로 잘못해서 간다. 이런 얘기죠. 구설 시비가이죠. 또 수술이죠. 수술이고, 자해가 되죠. 그러니까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죠. 힘들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볶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를 혼자 받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괜히 그 얘기를 듣고 오해를 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자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영은 이제 오가 있죠. 오가 있고 유유가 있고 해가 있고 진진 이렇게 있죠. 네 가지가 이제 자영이죠. 이 오자영 이 중에 이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건 유죠. 유라는 건 유금이라는 건 이 경금 이렇게 신금이 이렇게 있죠. 금이 3개나 되죠. 3개. 가을이잖아요. 가을이니까 기운을 발산하지 못하고 안으로 이렇게 들이죠. 안으로 이렇게 들여오죠. 그래서 뭉쳐서 음기가 강하죠. 음기. 발산하지 못하는 거죠. 발산하지 못하고 이렇게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이 유금을 이제 스트레스 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현침살이잖아요. 유금의 신금이 현침살이니까 냉철하고 냉철한 사람, 차가운 사람, 차가운 글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유유자영이 되면 이 중에 이게 1번이죠. 스트레스를 스스로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사주 구조에 따라 뭐랄까 이 정신적 이상이 올 수도 있죠. 정신적으로. 이렇게 보면 5호는 공황장애가 오겠죠. 공황장애 쪽으로 더 많이 가겠죠. 해해는 수니까 우울증으로 많이 가겠죠. 우울증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여기도 공황장애가 올 수 있죠. 여기 이제 공황장애면서 조울증 쪽으로 화가 많기 때문에 조울증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유유는 이렇게 이 자해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자해하죠. 스트레스를 극강으로 받기 때문에 뭔가 좀 폭력적으로 사람이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진진도 정신적 이상이 올 수가 있죠. 정신적 이상이 올 수가 있고 여기도 역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올 수 있는 확률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다 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만 해해 있다고 다 오는 건 아닌데 일단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 몇 가지 조건들이 더 보태지면 이렇게 오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갑오일주가 남자든 여자든 자영에 걸렸다. 그럼 이제 상관이죠. 상관이 되고 12운송으로 사지가 되죠. 홍염이 되죠. 홍염. 그럼 갑오일주가 자영 걸렸으면 힘들다는 거죠.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여자 때문이죠. 여자. 이성 배우자 때문에. 이성 배우자 때 홍염이니까 홍염 때니까 이성 배우자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열불이 난다. 정말 화가 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지만 이성 배우자가
나를 스트레스를 주게 하는 거죠. 이성 배우자가 나를 열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상관자형이죠. 자형 중에도 간목의 5호는 상관자형이죠. 이 상관이라고 하는 건 폭발하는 거죠. 폭발. 무섭죠. 상관은. 말과 행동이 좀 거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자형이니까 더욱 거치는 거죠. 5호 자형은 공황장애도 있을 수 있지만 역시 조울증 쪽으로 많이 오죠. 조울증으로. 사람이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상관이니까 이 폭발할 때는 확 폭발하고 자연 걸렸으니까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거죠.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상관이라니까 이 상관은 또 이 애교도 되거든요. 애교. 예, 애교 이런 것도 되거든요. 또 기분 좋을 때는 굉장히 또 애교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가 또 뭔가 틀어지면 폭발하는 거죠. 자형으로 폭발하고 본인이 스트레스를 스스로 받게 되면 그때 폭발해서 이 상관은 과격함, 관을 깨는 거죠. 관. 예, 상관 경관하죠. 관을 깨니까 이때 폭발하는 거죠. 관이라는 건 어떤 규율이죠. 규율이라든가 법칙 이런 걸 깨버리는 거죠. 예. 내 멋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형에서. 그러면 이 자형인데 남자든 여자든 여기가 배우자잖아요. 여기가 배우자 공간이니까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있어도 마찬가지죠. 이게 없다고 치고 만약에 시간의 우호가 있어 뭐 같은 얘기죠. 이렇게 있어도 단지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첫째는 사고 홍염이라고 했죠. 홍염이 2개나 있는 거죠. 자연 걸렸으니까 이성 배우자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다. 상관이죠. 폭발한다. 뭐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상관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러니까 항상 사주를 볼 때 결혼 전과 후를 본다고 그랬죠. 아이 낳기 전과 낳은 다음에 통변이 다르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애인,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똑같습니다. 갑오일주가 남자든 여자든 애인이 생기기 전과 후가 다릅니다. 통변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갑오가 있고 오가 이렇게 있는데 애인이 생기기 전 애인이 남자든 여자든 똑같습니다. 애인이 생기기 전에 그럼 상황은 여기서 이제 상관이니까 상관 자연 걸렸으니까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다.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폭발해서 돌아버리겠다. 뭐 이렇게 되죠. 불같이 일어나겠다. 상관이므로 말과 행동이 거칠겠다. 뭘 집어 던지겠다. 폭력적이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애인이 생기기 전에는 이 사람 자체로 성격이 그렇다는 거죠. 성격이. 근데 애인이 생겼어요. 애인이 생겼으면 여기다 하나 더해서 플러스해서 애인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폭발하는 겁니다. 애정사로 인해서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애인이 이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또 본인 스스로도 애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전화를 했는데 애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뭐 못 받고 뭐 하다 보면 못 받고 30분 후에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왜 30분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애인은 일하느라고 못 받았어요. 30분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30분 동안 뭐 일하느라고 집중하느라고 못 받을 수도 있죠. 전화 받을수록 못 들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 나중에 전화를 했더니 이 사람은 왜 30분 동안 전화를 안 받느냐 일찍 받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스스로 그럴 때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애인으로 인해서.
근데 애인이 없으면 애인으로 받을 스트레스는 없잖아요. 애인이 생겨야 이 배우자의, 여기가 배우자 공간이죠. 이 공간이 발동합니다. 발동.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인이 생기지 않으면 배우자 공간은 발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애인이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물론 애인이 없어도 자연은 자연이니까 본인이 스트레스를 스스로 받고, 또 폭발하고, 뭔가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런 일들이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애인이 생기면 애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이게 왜냐면, 여기가 재성이든 관성이든 뭐 십성으로, 우리가 이제 뭐 겁재든 뭐든 간에 애인이 생기면 이게 발동합니다. 이게. 그때부터 이게 작동을 해요. 작동을. 애인이 생기기 전에는 이 공간은 공간적 개념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있으면 애인이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애인이 생기기 전에는 요거 작동을 하죠. 당연히 홍염이 작동하고, 그 다음에 상관이죠. 상관이 작동하겠고, 자영이 당연히 작동을 하죠. 작동을 해서 애인이 생기기 전에 작동을 해서 뭐 폭발하는 것도 있고,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힘들죠. 그러면 상관 때문에 힘들잖아요. 상관 때문에 힘드니까 자기가 말하고 행동, 또 자기 가는 길, 상관이란 자기 가는 길이죠. 하는 일이죠. 하는 일 때문에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을 많이 낸다는 얘기죠. 애인 생기기 전입니다. 그런데 애인이 생겼어요. 애인이 생기면 그때 이 배우자 공간인데, 배우자 공간이 발동을 합니다. 발동. 공간 자체가 발동을 한다는 거죠. 공간 자체가 발동하는 거죠. 공간 자체가 하면서 이 오화의 글자도 발동하는 겁니다. 이제 궁성 그러죠. 궁성. 여기를 배우자궁이라고 그러고, 이 별성,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이 사람은 배우자궁에 오와 상관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궁성인데, 애인이 생기기 전에는 이 배우자궁은 발동하지 않는 거예요. 성만 발동하는 거예요. 성하고 이 자체가 배우자궁이면서 또 자기 자신의 국이죠. 자기 기궁 그러죠. 자궁 그렇게 얘기하고, 내 궁이죠. 배우자가 생기기 전엔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잖아요. 천간, 지지, 정신, 육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머리, 이거 허리, 밑에 하체, 머리, 다리,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보는 건데, 배우자가, 그래서 애인이 생기기 전에 그냥 자궁, 기궁, 나의 궁으로서만 발동하는데, 애인이 생기면 플러스 돼서 이 배우자의 공간으로도, 배우자의 궁으로도 발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스트레스를 더 받겠죠. 가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의 사주 구조가, 이런 구조에 가보가 오 자영이 있고 사주가 신약한 구조다. 재관이 많고 내가 극신약하다 이러면, 이런 경우에는 결혼을 하면 이 몸이 아픈 거죠. 일이 안 풀려요. 몸 아프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결혼을 하는 걸 이제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한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 이런 얘기죠. 혹은 이렇게 돼서 나이가 좀 많으면 이제 흔히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결혼하면 당신은 배우자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그래서 정신과 육체가 병들어가고, 또 당신이 하는 일이 잘 안 풀린다 이거죠. 그러니 그냥 혼자 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요새는 이제 좋은 게 결혼 정보회사가 많죠. 정보회사.
이 조건, 물론 내가 이제 조건이 돼야겠죠, 조건. 물론 내가 여기다 이제 이력서를, 이력서가 아니고 가입할 조건이 돼야겠죠. 그러면, 좋은 게, 내가 이렇게 극신약하고 아주 이렇게 구조가 아주 안 좋더라도 이 결혼정보회사에서 내가 원하는 궁합을 미리 맞춰서 놓을 수가 있잖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이 사주에 닭띠가 좋아요. 닭띠가 좋은데 그럼 일단 닭띠로 하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저 정보회사에서 닭띠 여자만, 닭띠 남자만 찾아주잖아요. 찾아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사주를 다 물어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띠하고 몇 월달에 태어났는 건 알 수 있잖아요. 띠하고 몇 월달에 태어났는가 생년월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닭띠 원숭이띠가 좋다. 그럼 이제 원숭이띠만 찾는 거예요. 찾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띠 중에서 월과 일을 맞춰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찾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결혼정보회사가 있는 게. 결혼정보회사가 없을 때 예전에는 그 주위에 친구나 형제 이모 고모 중매쟁이들이 그것도 중매쟁이도 뭔가 좀 여건이 돼야 달라붙죠. 사법고시 합격하고 검사가 되면 바로 중매쟁이가 달라붙죠. 그런 거 아니면 잘 없거든요. 그런 뭐가 아니면 조건이 아니면. 그래서 친구가 이모가 고모가 소개시켜주고 이러잖아요. 예전에 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도 다 이제 그랬죠. 그러면 이제 한정적이잖아요. 만날 수 있는 그 배우자가 한정적인데, 결혼정보회사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술띠가 나한테 좋다 이거예요. 내 사주에 술띠가 오면 통관용신이 되고 보호가 이렇게 좋다 이거 치면. 그러면 일단 술띠, 배우자를 일단 결혼정보업체에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월을 맞추면 되는 거죠. 월과 일과. 10까지는 다 맞출 수는 없겠습니다만, 연, 월, 이렇게만 맞춰도 아주 훌륭하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또 이렇게 상관이니까 반드시 아이를 갖고 싶어 하죠. 갖고 싶어 하고, 그럼 결혼을 해야 하는데, 이럴 때 내 사주가 아주 극시약하고 사주 구조가 남편이 들어와서 내가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 배우자가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이성이 나타나면, 연애를 하게 되면, 남자든 여자든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그 이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혹은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사주 구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면 피해를 줄이고 결혼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결혼정보회사를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